모든 다이렉트X 1112 게임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어도 이것만 키면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수가 늘어나면서 화질도 좋아지는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AMD가 마침내 DLSS3에 대항하는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Fidelity FX Super Resolution 3 버전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FSR3는 원래 기조대로 AMD는 물론이고 인텔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최신 GPU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고 심지어 콘솔 게임기와 다이렉트X 1112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SR3 같은 경우에는 Fluid Motion Frames라고 이전에 Fluid Motion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다시 리브랜딩해서 전체 슈퍼셋 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DLSS3에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AI로 메우듯이 AMD는 A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최근에 나온 라데온 시리즈를 사용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HyperRx라고 AMD는 소프트웨어 이 툴킷을 지원을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내놓았으니까 이러한 기술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아무 GPU나 다 지원하는 AMD 뭔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기도 인사이트를 잘 보시면은 AMD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FSR의 히스토리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RDNA2 아키텍처 GPU가 나온 다음에 Fidelity FX Super Resolution, 그러니까 DLSS에 대응되는 AMD만의 업스케일링 기술을 발표를 했던 것이죠. 원래 FSR은 Adaptive Spatial Upsampling이라든가 샤픈 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AI로 추론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알고리즘적으로 그리고 드라이버 툴킷 차원에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올려주는 정말 혜자스러운 그러한 기술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00개 정도의 게임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FSR 1, 2에 확장된 FSR 3를 도입하면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FSR 3가 나아진 점을 먼저 브리핑을 하자면은 업스케일링 하면서 동시에 옵티컬 플로우와 모션 벡터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제너레이션 한다. 이거 DLSS와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모션 벡터라고 하면은 영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한 오브젝트가 어디로 갈지, 그 다음 넥스트로 어디로 갈지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 이걸 참고해서 프레임 사이사이에 원래 없던 프레임을 추가로 하는 형태로 이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DLSS도 그렇고 게임을 할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뭐 클릭하고 뭔가 모듈이 뜨고 이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뜨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렌더링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업스케일링 기술 뭐 DLSS도 포함해서 FSR도 그렇고 인텔의 제스도 그렇고 이게 약간 뭉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AMD가 이번에 FSR3를 내놓으면서 그런 UI 인터페이스가 잘 깨지지 않도록 훨씬 더 신경을 썼다라고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DLSS와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DLSS3와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을 AI로 열심히 돌려가지고 그 프레임 사이사이에 있는 정보들을 AI로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전용 코어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특히 DLSS3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추가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옵티컬 플로우 엑셀러레이터라는 별도의 코어가 있어야 되고 원래 DLSS2에서도 텐서 코어를 사용해서 별도의 하드웨어 가속비로 열심히 돌리는 그러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드웨어가 레디가 되어야만 이걸 돌릴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프레임과 프레임이 움직일 때마다 모션 벡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토대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추론을 할 때도 그 정보를 갖고 왔을 때 이 다음 장면에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뽑아서 DLSS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FSR이 좋은 거는 이러한 텐서 코어라든가 옵티컬 플로우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물론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최근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도록 아예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모든 GPU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표를 할 때에도 엔비디아 DLSS3에서 각각의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모션 벡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션 벡터를 사용해서 게임별로 통합을 하려면은 전용 코어는 없더라도 뭔가 좀 빡세게 돌릴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긴 하죠. 이러한 부분들의 디벨롭이 바로 FSR3의 특징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FSR3와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생성하는 기능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SR3는 기본적으로 이런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술, 요 기술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안티 렉 플러스라는 기술의 슈퍼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FSR3 자체가 이러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FSR3가 FSR2보다 더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나왔을 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FSR3 자체가 프레임 제너레이션이 없는 상태로도 동작할 수 있고 있는 상태로도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프레임 사이사이에 프레임 한 개 더 생성이 되니까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레이턴시를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엔비디아 리플렉스와 같은 AMD의 Anti-Lag Plu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추가로 생성하는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즈라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레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다시 생성을 하겠죠. 근데 DLSS처럼 AI를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있는 특히 40 시리즈에 있는 옵티컬 플로우 엑셀러레이터 같은 게 없더라도 지원이 되긴 하지만 GPU의 리소스를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특히 FSR3에서 UI 처리가 알고리즘의 필수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20m라고 떠야 되는데 저렇게 뭉개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업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나와봐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FSR3 같은 경우에는 HLSL로 이제 코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이 레벨 쉐이더 랭귀지라고 이거 MS에서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 X에서 지원을 하려고 만든 쉐이더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쉐이더로 이 렌더링을 할 때에 GPU가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커맨드라든가 자료 구조 같은 거를 최적화해서 만든 거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래픽 카드 향상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스포콘이라는 게임에서는 울트라 설정에서 4K로 딱 실행을 했을 때에 지금 거의 뭐 4배 가까운 프레임 수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RX 7700, RX 7800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좀 잘 된다고 합니다. 60프레임 이상이 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전용 가속기가 있지 않고 에이싱크로너스 컴퓨팅 용량을 사용해서 이 쉐이더의 모든 계산들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나올 그래픽 카드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AMD 웹사이트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건데요. 업스케일링의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AMD에서 서포트를 해요. 5700 이상을 서포트를 한다. 근데 레커멘디드는 한 단계 좀 높죠. 엔비디아도 RTX 20 시리즈 그리고 30 시리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프레임을 추가 제너레이션 하고 싶으면 좀 고사양을 레커멘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업스케일링만 온리 사용한다. 그러니까 프레임 제너레이션 사용 안 한다 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GTX까지 가죠.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프레임을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리플렉스와 같은 이 레이텐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안티레그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안티레그라는 원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드라이버용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엄청난 성능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빡세게 돌릴 때에는 안티레그 플러스라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CPU에서 GPU로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쏘아줄 때에 레이텐시가 작게 되면은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프레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은 레이텐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죠. 만약에 레이텐시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현재 뷰인데 아직도 이 뷰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전환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튀어나올 때를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틀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할 때 특히 슈팅 게임할 때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도 잘 적용이 될 것이냐? 엔비디아에 대응되는 게 딱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술인데 안티렉 플러스 대신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 엔비디아 리플렉스로 안티레그 플러스를 대체를 할 수만 있다면은 여전히 FSR3의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FSR3의 네이티브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모드를 또 추가를 했는데요. 안티 엘리어싱 그러니까 이제 지글지글 사각형 이렇게 아티팩트가 생기는 그러한 부분을 잘 보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요거를 하면은 주황색 보이듯이 53프레임 나오던 게 이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추가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화질도 높이면서 프레임도 올린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하이퍼 RX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원래 하이퍼 RX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만들어서 AMD가 지원을 하고 있죠. 아드레날린에서. 근데 이게 다이렉트X 12나 11 요런데 API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게임에 그냥 클릭만 딱 하이퍼 RX 딱 키면은 갑자기 성능이 확 올라가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한 방에 안 됐거든요. FSR도 있고 뭐 안티 엘리싱도 있고 안티레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이게 한 번에 딱 이제 토글링 돼서 딱 지원이 안 되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이번에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이퍼 RX의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 AMD 라데온 부스트, 두 번째 AMD 라데온 안티 레그 플러스, 세 번째 AMD 라데온 슈퍼 레졸루션. FSR과 조금 다르죠. FSR3가 제공하는 것보다 이미지 품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게 업스케일링을 지원하면서 부스트와 안티 레그 플러스를 지원하면은 이 통합적으로 한 번에 모든 다이렉트X 11, 12 게임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어도 이것만 키면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수가 늘어나면서 화질도 좋아지는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 RX 기둥으로 퍼포먼스도 향상되고 게임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겠고 다이렉트 X 11, 10이니까 뭐 여기 웬만한 게임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들을 다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 퍼다주는 AMD의 전략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엔비디아는 자기 것만 딱 가져와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데 AMD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도 결국은 AMD가 점차 드라이버 기반의 향상 기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지원, 드라이버 지원 관련된 판도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구형 엔비디아 카드를 가진 사람도 RTX 40 시리즈의 이제 엔트리 라인업을 사지 않고도 DLSS 3.0과 유사한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상당히 신박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자기네 그래픽 카드를 챙기는 게 아니에요. 구형 그래픽 카드를 챙기는 게 아니라 AMD가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AMD는
독점 게임 협력이 아니고 개발자나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대신에 게이머들 자체가 FSR을 사용할 수 있도록 HyperRx라는 거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임에 다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개발자들 그리고 게이머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이 생태계를 점차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FSR3 자체도 많은 게임 기업과 제휴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HyperRx라는 걸 가져옴으로써 이러한 드라이버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늘려가게 되면은 마치 엔비디아가 쿠다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확고한 에코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AMD도 스멀스멀 이렇게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차 더 나은 기술들을 확장해 나가면은 소비자들이 AMD 쪽으로 약간 기울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갈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게 바로 AMD의 개방형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AMD의 Fidelity FX Super Resolution 3 그리고 Fluid Motion Frames 그리고 HyperX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게 나와봐서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또 품질이 잘 유지가 되고 프레임이 잘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별도의 하드웨어 가속기 없이도 이걸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 엔비디아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쪽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지 앞으로도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